네,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간밤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이 WTO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가 규정 위반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2018년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하자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 위반이라면서 이 WTO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건데요. 이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패널은 미국이 2018년 중국의 강제기술 이전과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미국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서 2,34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76조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의 부과한 관세가 국제무역규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 WTO는 이 판결의 이유를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는 중국에만 적용이 됐고 미국은 미국의 조처가 정당한지 적절하게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결이 나오자 중국은 공정한 판결이라며 즉각적으로 환영의 뜻을 표했지만 미국 측은 역시 WTO가 중국 편향적임을 드러났다면서 반발했습니다. 2심제인 WTO 분쟁 해결 절차는 미국이 60일 안에 항소할 수 있지만 이 상소기구가 미국의 보이콧으로 지난해부터 기능이 정지된 상태여서 이 사실상 그 이상의 지금 진전은 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중국이 서류상의 승리를 거둔 것이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14일에 중국이 유럽연합 EU 지도부와 화상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네, 중국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나 이 홍콩 보안법 강행 등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적 시선이 많아지고 이 미국과의 갈등까지 더해지며 외교적 고립이 심화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얼마 전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유럽을 순방하고 돌아온 데 이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유럽과의 관계 강화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서 유럽 정상들과 전화 통화를 했고 지난 6월 22일에는 양측 간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했고 중국은 유럽의 적수가 아니라 파트너다 이런 내용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EU 순회 의장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또 샤를 미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이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참석한 지난 14일 정상회의에서도 시 주석은 평화공존, 개방협력, 다자주의, 대화협상 등 4가지 협력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EU 측은 홍콩 보안법과 신정 위구르족 탄압 등 인권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하겠다던 약속을 지키라고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홍콩 및 신장 문제의 본질은 중국의 국가 주권과 안전, 통일을 수호하고 각 민족이 편안히 살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 어떤 내정 간섭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2014년부터 벌여온 투자협정 협상에 대해서도 EU 측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 약속을 지키라고 중국에 요구했지만 중국은 원칙적으로 이 올해 안에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 서두르겠다 이런 발언을 하는데 그쳤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자민당 총재가 당 간부 인사를 발표를 했네요. 네, 스가 총재는 어제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임시 총무회에서 자민당 집행부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결국 자신과 경쟁했던 파벌을 제외하고 이 당내 파벌에게 골고루 권력을 나눠주는 방식이었는데요. 이 총재에 이어서 당내 2인자인 간사장에는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이 유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호스타파의 시모무라 하쿠분 선거대책본부장이 새로운 정적회장으로 됐고요. 또 선거대책위원장에는 다케시타파의 야마구치 다이메이 조직운동본부장, 총무회장에는 아소파의 사토 스토무 전 총무상, 또 무파벌인 노다 세이코 전 총무상은 간사장 대행에 임명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인사에 대해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스가를 지원한 자민당 5개 파벌에 주요 당직을 배정하고 무파벌도 등용해서 균형을 맞췄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사실 스가 총재는 총재 선거 전 파벌의 힘으로 자신이 입후보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파벌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
듣지 않겠다, 사전 협의 등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스가 총재의 이런 약속들을 신뢰하는 분위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지어 일본 언론들은 5개 파벌에 대한 배려를 게을리하면 당내 기반이 충분하지 못한 스가 총재가 궁지에 몰릴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대로 됐죠. 네. 한편 스가 총재는 오늘 총리 지명을 거쳐 99대 일본 총리로 취임할 예정인 가운데 이 새 내각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측근들로 채워질 것이란 얘기는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과 국교 정상화에 나선 국가들을 비판을 하면서 아랍 국가들을 향해서 보이콧 동참을 호소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현재 시각으로 15일 12시 미국 백악관에서는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바레인이 관계 정상화를 위한 아브라함 협정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이 중재를 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 외에도 대여섯 개 나라와 이스라엘 간의 추가 평화협정이 추진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 지난 14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서명식은 아랍의 연대를 이간질하는 것으로 아랍 국가 역사의 비극적인 날이자 아랍 연맹의 패배라면서 아랍 국가들에게 서명식 불참을 호소했습니다. 이 서명식이 열리는 동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는 로켓이 발사되고 또 팔레스타인인들의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예. 팔레스타인 측은 이번 서명식이 아랍 평화 구상과 아랍의 연대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랍 국가들은 지난 2002년 아랍 연맹 정상회의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주도로 이스라엘이 1967년 3차 중동 전쟁에서 무력으로 점령한 동예루살렘, 골란고원, 요르단강 서안 등지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대신에 아랍 국가가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아랍-이스라엘 분쟁 종식 방안, 일명 아랍 평화 구상을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네. 네,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은 본인들이 국교 정상화는 하지만 이 아랍 평화 구상에 대한 지지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주장이 팔레스타인에게 먹힐 리는 없겠죠. 그리고 이 카타르 외무부의 경우는 다른 아랍 국가들과 좀 입장이 다른데요. 갈등의 핵심은 팔레스타인인들이 국가가 없는 채로 외국 세력에 의해서 악조건 속에서 살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이 해결될 때까지 이스라엘과의 외교 관계를 수립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파키스탄에서는 총리가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공개적으로 거론을 했다고요? 네, 임란칸 파키스탄 총재가 현지 뉴스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성범죄도 살인죄처럼 등급을 나눠서 1급 성범죄를 저지른 이에게는 화학적 거세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 칸 총재의 이 같은 강력한 발언은 지난 9일 파키스탄 북동부 라호르 인근 고속도로에서 한 여성이 이 두 아이 앞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 당시 두 아이를 태우고 운전하던 이 여성은 기름이 떨어지자 고속도로 순찰대에게 연락을 했고 갑자기 남성들이 다가와 차 유리를 부수고 여성을 밖으로 끌어낸 뒤에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집단 강간을 한 겁니다. 사실 사건 자체도 상당히 충격적이지만 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청장이 피해자는 남성 보호자 없이 밤에 운전을 했다. 파키스탄 사회에서는 누구도 여동생이나 딸을 그렇게 늦은 밤에 혼자 다니게 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 책임론을 거론한 겁니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경찰청장의 사과와 사임을 요구하면서 이 성범죄 근절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최근 파키스탄에서는 동부도시 춘니안 지역에서 8살 소년이 강간 살해되는 사건을 비롯해서 지난달 말 남부 카라치에서는 5살 여자아이가 성폭행을 당한 뒤 불에 타 죽는 사건 등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문제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해자들이 아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점인데요. 그러니까 대규모 시위가 벌어질 때는 처벌하는 척하다가 시위가 잠잠해지면 가해자를 석방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서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 이어가겠습니다.